2019년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6월 28일에서 29일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G20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2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G20 정상 20명이 참가하는 회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G20 정상회의는 그보다 규모가 한 2배 정도 큰 그런 회의입니다. 회원국의 정상뿐이 아니고 초대국의 정상도 가고 또 국제기관의 대표도 가고 그래서 37개 국가와 기관이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G20 정상회의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일본에서 개최되는데 정작 신이 난 사람은 문재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신이 난 것이 아니고 그가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도 같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나 하고 문재인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이것은 한국 좌파 가운데 문재인 세대의 심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전인수 심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경주에 갔을 때 내가 쌀값을 올렸다. 참 잘했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코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문재인 세대 좌파의 특징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재인은 지금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서 수차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인이 납득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한국 좌파에게 있어서 최고 으뜸은 김정은이다. 그리고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물론 아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은 확신에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4강 외교를 한다. 또 릴레이 외교를 한다. 전 세계의 어떤 문제의 중재자, 운전자이다. 한반도 사태, 한반도 상황의 운전자이다. 그런데 누구를 운전하느냐? 문재인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푸틴이나 혹은 세계 그 강대국의 정상, 강대국들을 운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차이가 여러분과 문재인 좌파 그들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과연 그렇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째서 그런가?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국가도 아니고 문재인이 그런 대통령도 아닌데 어째서 그런가? 우리가 그들을 좀 이해하려면 시계판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시계의 시침과 분침과 초침과 그리고 숫자판을 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중심에 있는 이 시계 바늘을 고정시키는 그냥 한낱 못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못이 누구냐? 문재인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미국이 1위 국가다. 중국이 지금 그 세계의 강대국 그 대결에서 1위가 되려고 노리고 있다. 아니 인도가 그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 소용없고 바로 중심축 자기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과연 그런가? 매번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어떤 외교정책, 국제관계를 자기들이 장악하고 주무른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침을 고정하는 못 이론을 가지고 풀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러한 심리가 드러난 것이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하니까 일본은 우리 바로 이웃나라이죠. 그래서 문재인이 하는 소리가 오사카 가는 길에 혹은 오사카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왔다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를 합니다. 한국에 왔다 가라. 전화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초대합니다. 한국에 왔다 가라. 4월 25일 청와대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초대합니다. 한국에 왔다 가라. 그리고 5월 5일 뉴스에 따르면 이번 G20 정상회의 계기에 그 무렵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줄 서 있는 G20 국가의 정상들이 서너 명이나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황세자, 이런 이름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푸틴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 푸틴의 경우에는 이른 시기라고 했다면 문재인의 그 의중을 파악하면 G20에 가기 전에 한국 들렀다가 가라 하고 시기를 못 박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말은 초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도 자기가 정하고 때도 자기가 정하고 내적으로는 그러고 있죠. 이제 보면 그동안에 쭉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5월 말에 와라. 푸틴은 G20 전에 오고 시진핑은 G20 후에 와라. 이렇게 문재인이 순서를 정했다. 그 상대방이 이런 어이없는 줄세움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들 세계 정상들은 모르겠지만 문재인의 초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호출이다. 한국인들에게 세계 주요국의 정상이 문재인의 말에 따라 문재인이 왔다 가라 했더니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에게 우선순위는 푸틴도 아니고 마크롱도 아니고 트럼프와 시진핑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은 트럼프를 부르고 시진핑을 불러서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의 릴레이 외교를 구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그렇게 오라고 하면 올 것인가? 문재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역시 뉴스 보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한국에게 콧꿰었다.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6월에 방한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2019년 내에
시진핑은 한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진핑이 못 오는 것으로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이 아니라 6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것을 분석하는 방송을 했죠. 새벽 4시 문재인의 패배감, 그 방송을 한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시진핑의 방문에 대비해서 서울 신라호텔 예약을 했던 것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방한 발표 후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시진핑의 6월 말 방한이 무산된 데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6월 G20 계기에 방한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신문이 5월 26일 보도한 내용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국 측은 시진핑의 한국과 북한 동시 방문을 고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전에 방한을 확정하면서 한국 방문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것을 보도 내용만을 토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G20 후가 아니라 G20 전에 한국을 방문한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그러니까 G20 전이면 6월 28일 이전이 될 겁니다. 6월 29일 이후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시진핑이 6월 방한을 취소한 이유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시진핑은 G20 이후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 트럼프가 방한한 이후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G20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 서울신문의 기사가 맞다면 푸틴은 자동적으로 안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푸틴이 문재인의 부름에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았듯이 푸틴의 방한이 G20 전으로 그렇게 뒤에서 타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일정이 겹쳐서 못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의 계획과는 다르게 시진핑 안 오고 푸틴 안 오고, 그렇게 돼서 현재로서는 6월 말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한 건만 확정이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다. 즉 자리에 앉아서 외국의 정상을 불러들였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대어가 낚였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릴레이 외교는 다 틀어졌죠. 그래서 이 G20 정상회의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하는데 아주 신나서 들떠있던 문재인 왜 그랬는가,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